원피스 가장 기대되는 제외 탑 15, 15위 프랑키와 세녀르 핑크. 드레스로자 편에서 상남자들의 대결이 펼쳐졌었습니다. 그건 바로 프랑키와 세녀르 핑크의 대결이었죠. 세녀르는 프랑키의 스트롱 해머, 자신의 냥냥 수플렉스를 서로 피하지 않고 30번씩 번갈아가며 받아내는 사나이 대 사나이의 배틀을 이어가던 중, 이 기술을 받아내고도 내가 서 있으면 너희 승리다라는 말과 함께 먼 거리로부터 헤엄쳐 가속을 높인 뒤 탑을 거슬러 올라 상공에서 수직으로 강화하는 최후의 필살기 냥냥 수플렉스 베이비 버스터를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일어서는 프랑키를 보며 나의 패배로군이라며 쿨하게 패배를 인정하였죠. 그리고 펀치의 빗 속에서 너를 만난 날도, 내가 웃지 않게 된 날도 이렇게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지 라며 루시앙을 회상하며 깨진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눈치챈 프랑키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언젠가 또 만나면 술 한 잔 기울이며 루시앙이라는 여자의 얘기를 들려달라는 말을 끝으로 하드보일드한 사나이 대 사나이 대결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돈키호테 패밀리 중에서 유일하게 인품적으로 훌륭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프랑키도 나중에 만나자고 한 것으로 보이죠. 14위 모리아와 페로나. 페로나는 모리아에게 어릴 적에 거둬들여 쭉 함께 살아 개코 모리아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충성심이 정말 미묘합니다. 우sob에게 당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국토 끌어가기 오즈가 스릴러 바크를 초토화시키는 걸 보고 심심풀이 삼아 어울렸을 뿐 목숨의 위기까지 느끼면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곧바로 보물과 식량을 챙겨서 주랭랑치려 하는 정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기 직전에 폭군 바솔로뮤 쿠마와 마주쳤을 때는 겁에 질려서 자신은 이미 게코모리아와 무관한 사이라고 변명하기까지도 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충성심 0인 것 같지만 쿠마와 몇 마디 나누다가 자존심을 회복하더니 상대가 칠무에라는 걸 알면서도 널 요리에 모리아님께 바치는 마지막 작별 선물로 두고 떠나겠다라고 말하며 덤벼들다가 결국 어딘가로 보내졌죠. 어두우르가나 섬에 떨어진 뒤에는 하인 없는 삶에 불평을 하다가 모리아님 스릴러 바크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모리아의 가짜 사망 기사가 떴을 때는 엉엉 울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미묘한 충성심이라 할 수 있죠. 사실 미묘하다고 하긴 뭐한 게 23살의 나이에요. 어린애 같은 페로나의 성격을 생각하면 납득은 갑니다. 모리아를 좋아하고 스릴러 바크에서의 생활을 즐긴 건 맞지만 목숨을 걸 각오는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모리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자 펑펑 울면서 바로 모리아를 찾으러 가려 했습니다. 페로나의 정신연령이 어린 듯한 면을 감안하면 깊은 생각 없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어울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심으로 정든 것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의 마지막 행적이 나온 하치노스 섬에서 페로나가 있었는데 모리아를 찾으러 하치노스 섬으로 간 게 틀림없죠. 13위 보니와 쿠마. 최근 보니가 쿠마의 딸인 게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쿠마는 칠무에로 활약이 돋보여 매우 강한 캐로 인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샤본디 제도에서 루피 일행들을 무찌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히자루의 공격을 대피시키려는 것과 그리고 수련 가능한 곳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 후 정상전쟁에서 다시 등장했는데 인격이 아예 없어졌으며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 후 샤본디 제도에서 밀짚모자 일당 입의 사우전드 써니호를 지키는 모습으로 쿠마는 밀짚모자 일당 편이었던 것이 정확해졌죠. 그 다음 마리조아에서 쿠마가 천룡인의 애완동물이 되어 처참한 몰골로 나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가 마리조아에 잠입한 후 쿠마를 보고 울어 대체 무슨 사이인가 네티즌들은 의아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에그헤드 편에서 보니가 쿠마의 딸인 게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 베가펑크를 죽이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마의 기억을 엿보고 울고 있는 장면으로 끝났죠. 12위 초파와 쿠레아. 초파는 과거 닥터 히루루크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그의 가치관을 옆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파는 의사가 되기 위해 결심하였고 사람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도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닥터 히루루크는 불치병에 걸렸을 때 초파를 맡겨달라며 절친인 닥터 쿠레아에게 말하고 마지막에 와포르의 함정에 의해 자결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닥터 쿠레아한테 의학 기술을 배우면서 초파는 쿠레아와 절친이 되었죠. 그리고 쿠레아에게 떠나 밀짚모자 일당이 되면서 쿠레아는 처파의 수배설을 보고 흐뭇한 모습을 보였죠. 쿠레아가 더욱 더 성장한 처파를 만나보는 장면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11위 루피와 코비. 극초반에 알비다 해적단의 루피는 우연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비처럼 일하는 코비를 보고 알비다와 맞서 싸울 수 있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비의 꿈인 해군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래서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고 루피 조로에게 다짐하였고 나중에 NES 로비 편이 끝나고 루피와 조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루피와 다시 만나 매우 신난 상태로 신세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며 자신의 포부를 또 밝혔습니다. 루피와 다시 만날 때는 해군대장이 되어 있을 거라며 말하자 루피는 자신도 해적왕이니까 내 상대로는 당연히 그래야지라며 코비를 또 응원했죠. 그리고 코비는 또 감동했습니다.
그 다음 코비와 정상전쟁에서 우연치 않게 루피와 싸우고 다시 흩어졌죠. 코비와 루피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성장하였고 루피는 사왕이 되었으며 코비는 해군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루피가 해적왕이 되었을 때 코비가 해군 대장이 되어 만날 것으로 보여 매우 기대되는 만남으로 뽑혔습니다. 12. 우솝과 야솝. 우솝이 어릴 때 엄마를 간병하면서 아빠 야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야솝은 끝내 해적 생활에 미쳐서 안 왔죠. 그리고 부전자전 아니랄까 아들에게 저격수의 재능을 제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우솝은 야솝을 자랑스럽게 여기 같은 저격수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필름 레드에서 공개된 원작 설정에 따르면 견문색이 특기라고 하며 아들 우솝이 특출난 견문색을 갖고 있는 건 야솝에게서 유전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필름 레드에서 잠깐 견문색으로 만나는 것이 나왔는데 원작에서는 아직 안 나왔으므로 나중에 샹크스 해적단을 만날 때 재밌을 걸로 보입니다. 1054화에서 와노쿠니 해역의 다른 동료들과 같이 있었는데 루피를 만나러 가자는 럭키 루의 말에 쩔쩔매며 자신은 아직 우솝과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고 우솝에게 미안한 감정이 그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서 뱃머리를 돌리라고 지시하면서 부자간의 재회는 무산되었죠. 9위 루피, 사보와 다단과 마키노. 루피와 에이스 그리고 사보가 어릴 적에 산적 다단에게 보살핌을 받고 많이 티키타카한 사이입니다. 마키노도 주점에서 많이 애들을 돌봐주었죠. 그리고 에이스가 죽었을 때는 다단은 울며 가프에게 왜 말리지 않았냐며 가프를 향해 눈물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키노가 그때 다단을 말리며 가장 아픈 사람은 그걸 말리지 못한 가프가 아니냐며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다단은 아니라며 루피가 제일 아플 것이라고 했죠. 그만큼 애들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루피와 사보가 같이 만나 고향을 찾으러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단과 마키노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만남을 독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9위 우솝과 카야. 카야가 병으로 몸져눕고 말았을 적에 카야를 가엾게 여긴 우솝이 찾아와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둘은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카야의 집사 클레아들 즉 캡틴 크로가 카야를 죽여 유산을 빼앗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한 우솝이 먼저 달려와서 도망보내려 하는데 클레아들의 정체를 몰랐던 카야는 거짓말인 줄 알고 오히려 우솝에게 실망의 글을 내쳤죠. 그리고 다시 우솝이 카야를 구해주고 우솝은 밀짚모자 일당이 되어 떠났지만 우솝이 떠나기 전 짧은 만남을 갖고 우솝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 거짓말보다 훨씬 거짓말 같은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하자 기대하고 있겠다고 답했죠. 우솝과 루피 일행들이 지평선 너머로 멀어지는 것을 절벽에서 지켜봤습니다. 카야는 이 사건을 계기로 건강을 되찾았고 바다로 떠난 우솝이 만약 다시 돌아오면 자기가 직접 치료해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된 카야 바다의 전사가 된 우솝과 만남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파리 드래곤과 루피. 워터7에서 루피를 잡으러 온 가프는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해 매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루피의 아버지는 혁명군 수장 몽키디 드래곤이라고 말하자 모두 다 놀라 자빠졌죠. 루피는 로그타운에서 우연히 드래곤을 만났지만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인지 못했고 드래곤은 자신의 아들이란 걸 알아 도와준 것으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나중에 혁명군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로 자신의 핏줄이라는 걸 이제 정확히 알았으니 만났을 때 케미가 정말 기대되네요. 7위 조로와 조로 스승. 조로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 쿠이나와 함께 서로 성장하는 라이벌이 되어 승부를 겨뤘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쿠이나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쿠이나는 정말 안타깝게도 계단에서 굴러서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조로는 더욱 더 훈련을 하여 조로 스승에게 벗어나 밀짚모자 일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로의 가계도가 밝혀졌는데 조로 스승과 조로는 서로 시모츠키 핏줄이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세체검이 되고 스승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려줄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기대됩니다. 6위 비비와 밀짚모자 일당. 알라바스타 편에서 비비는 루피와 함께 크로커다일을 저지하는데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 일행의 동료로 생각해 같이 바다로 떠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비비는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자신은 바다로 못 간다고 말했죠. 그리고 루피 일행과 다시 만나면 그때 다시 한번 동료라 불러주지 않겠냐고 말하자 루피 일행은 손을 올리며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 명장면이 탄생하였습니다. 비비와의 다시 만남 정말 기대되네요. 5위 상디와 제프. 명장면 제조기 상디는 생명의 은인 제프한테 요리를 배워 인생을 제프한테 바칠 거라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오울블루의 가보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밀짚모자 일당이 상디를 원해 제프는 상디의 꿈을 위해 상디를 매정하게 대해 떠나게 만들었죠. 하지만 상디는 그의 속마음을 알아채 제프가 그동안 감기 조심해라 상디라고 말하자 상디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동안 더럽게 신세를 졌다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죠. 4위 사오로와 로빈. 과거 오하라에 살았던 로빈은 사오로가 바다에 떠밀려 들어온 걸 구해주고 로빈과 사오로는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하라를 지우려고 버스터콜을 발동시키자
사오로는 로빈을 구하기 위해 아오키지에게 도망치게 만들고 결국 사오로는 오하라의 불타는 곳에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로빈과 베가펑크의 대화에서 사오로의 실루엣이 보여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엘바프로가 로빈과 사오로의 눈물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3위 브룩과 라분. 브룩과 라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브룩이 인생 2회차가 되기 전에 룸바 해적단에서 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언덕에서 라분을 만나 음악을 들려주면서 친해졌었죠. 그리고 라분은 룸바 해적단과 다시 만남을 약속하고 라분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룸바 해적단은 누군가에게 정멸당하고 브룩은 운이 좋게도 부활 열매를 먹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사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기대됩니다. 2위 상디와 킹. 킹의 첫 등장은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에서 후송당하던 중 탈옥해서 식사를 구걸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돈을 내라고 하는 파티에게 해적답게 총으로 머리를 겨누며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나 도리어 파티에게 식탁제로 쳐맞죠. 쓰러진 그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장렬하자 파티는 이런 뱃속의 거지라도 들은 모양이지 해적 양반? 라고 비웃으며 쫓아버리죠. 허나 상디의 도움으로 아사는 면하게 됩니다. 상디의 요리와 자비에 감동해 펑펑 울며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것이 나름 명장면이었죠. 그리고 클리크와 대결에서 상디를 위해 독가스 방독면을 대신 씌워주고 자신은 피를 토하면 상디를 구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클리크를 데려가면서 위대한 항로에서 보자라고 말을 남기며 떠났습니다. 1위 샹크스와 루피. 루피의 생명의 은인이자 현재 흑막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 샹크스. 현재 샹크스의 폼은 로저의 전성기 시절과 맞먹는 수준이며 사왕을 다 쓰러뜨린다는 루피와 언젠가 만날 날을 독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만날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